구독자님, 지금 냉장고 주변을 보세요. 바로 한번 보세요.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나서 냉장고로 가보세요. 냉장고 옆에 뭐가 있나요? 냉장고 위에 뭐가 놓여 있나요? 구독자님은 지금 두 가지 집 중 하나에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이 흐르는 집입니다. 냉장고 주변이 깔끔하고 비어 있고 정돈된 집. 두 번째는 재물이 새는 집입니다. 냉장고 주변에 이것저것이 붙어 있고 올려져 있고 쌓여 있는 집 어느 쪽입니까? 첫 번째 집에서는 돈이 들어옵니다. 가족이 식탁에 모여 밥을 먹을 때 대화가 살아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큽니다. 두 번째 집은 어떨까요? 자꾸만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 뭔가 어색합니다. 올해 뭔가 이루려고 할 때마다 방해받는 기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독자님이 지금 두 번째 상황에 있다면 그건 구독자님 탓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구독자님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구독자님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달라지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재물운을 받아가세요.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신 후 댓글로 재물복 온다 한 줄 적어주세요. 구독자님 가정에 행운과 재물이 넘쳐나는 복이 들어오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올해는 병오년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병오년은 강한 화오행을 상징하거든요. 화는 무엇일까요? 뜨거움입니다. 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차가움 그리고 시원함입니다. 그 차가움이 집안에 어디에 있습니까? 냉장고입니다. 냉장고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구독자님의 올 한 해가 결정됩니다. 냉장고가 얼마나 잘 기능하느냐에 따라 재물운이 좋아지고 명예운이 좋아지고 하는 모든 일이 원활해집니다. 마치 뜨거운 여름날 에어컨의 소중함과 마찬가지인 거죠. 냉장고는 단순한 주방 가전이 아닙니다. 냉장고는 구독자님 가정의 재물을 책임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독자님이 냉장고 주변에 놓아두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딱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때문에 구독자님의 재물운이 새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때문에 올해 한 해가 어려움으로 느껴집니다. 이 4가지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돈이 안 듭니다. 비싼 물건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를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구독자님이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냉장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구독자님의 냉장고 주변을 정말 자세히 봤나요? 그렇다면 깨달으셨을 겁니다. 구독자님의 냉장고 주변이 얼마나 복잡한지를요. 아, 그게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사람 대부분은 냉장고 주변에 뭔가를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의 재물이 새고 있습니다. 어디서 새고 있을까요? 냉장고 주변에서 새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들어온 돈이 자꾸만 흘러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냉장고라는 재물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은 정확히 4가지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공간의 기운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그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막힙니다. 마치 파이프가 막혀 있으면 물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요. 냉장고 주변이 이 파이프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님이 냉장고 주변에 놓아둔 네 가지가 이 파이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흉물은 식물입니다. 두 번째 흉물은 휴지통입니다. 세 번째 흉물은 가족 사진입니다. 네 번째 흉물은 시계입니다. 이 네 가지가 냉장고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독자님의 집에 삼재가 들어옵니다. 삼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독자님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막힘입니다. 구독자님이 이것을 모르고 지난다면 올해 안에 구독자님의 가정은 흔들릴 것입니다. 첫 번째 삼재는 생기의 소멸입니다. 두 번째 삼재는 식복의 파괴입니다. 세 번째 삼재는 가족 간의 불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구독자님의 집안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독자님의 집에 생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돈도 자라지 않고 자식도 자라지 않고 구독자님의 꿈도 자라지 않습니다. 모두가 멈춰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삼재입니다. 식복이 파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복은 만복의 으뜸입니다. 식복이 없으면 다른 모든 복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구독자님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수고가 흩어집니다. 구독자님의 가정이 아무리 좋아도 불안정합니다. 그게 두 번째 삼재입니다. 가족 간의 불화는 어떨까요? 가족이 흩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말을 안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멀어집니다. 구독자님이 번 돈도 이룬 성공도 모두 무너집니다. 그게 세 번째 삼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구독자님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독자님이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전환점입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구독자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독자님이 냉장고 주변의 네 가지를 제거하는 순간 무엇이 일어날까요? 통로가 열립니다. 흐름이 시작됩니다. 구독자님의 가정에 다시 생기가 돌아옵니다. 구독자님의 밥상이 신성해집니다. 구독자님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자, 이제 각 흉물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이 모르던 것들을 이제부터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흉물입니다. 냉장고 옆에 식물을 두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집을 예쁘게 꾸미려고 냉장고 옆에 식물을 놓습니다. 녹색이 예쁘니까요. 공기가 깨끗해질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구독자님의 재물운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냉장고 옆에 식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떤 상태입니까? 싱싱한가요? 아니면 잎이 약간 처진 것 같지 않습니까? 더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냉장고 옆의 식물은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에서 나오는 열기와 습기가 식물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는 강한 전자기기입니다. 끊임없이 열을 발산합니다. 그 열이 식물을 태웁니다. 식물이 시들어갑니다. 잎이 변색됩니다. 뿌리가 썩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물 하나가 죽는 문제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구독자님의 집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 집의 기운을 반영합니다. 식물이 살아있으면
집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식물이 죽어가면 집도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독자님이 냉장고 옆에 난초를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초는 매우 섬세한 식물입니다. 그 난초가 이틀, 사흘을 못 버티고 시들어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구독자님의 집에 생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구독자님의 가정이 침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독자님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 집에는 냉장고 옆에 식물이 있는데 잘 살고 있다. 네, 어쩌면 지금 구독자님은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식물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 구독자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았을 겁니다. 구독자님은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식물처럼 말입니다. 지금 구독자님의 냉장고 옆에 식물이 있다면 어떤 식물이든 상관없습니다. 화분이든 수경재배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옮기세요. 밝은 거실로 옮기세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로 옮기세요. 그 식물은 거기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구독자님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삼재, 생기의 소멸을 막는 방법입니다. 구독자님이 식물을 옮기는 순간 구독자님의 집에 다시 생기가 돌아옵니다. 구독자님의 몸과 마음에 활력이 돌아옵니다. 구독자님이 하던 일들이 다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옆에 있던 식물을 구독자님의 손으로 집어서 거실로 옮기세요. 그 식물을 창가에 놓으세요. 햇빛을 쏘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식물을 바라보세요.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구독자님이 구독자님의 가정에 생기를 다시 불어넣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독자님이 구독자님의 재물운을 다시 살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흉물입니다. 냉장고 주변에 절대 휴지통을 두지 마세요. 구독자님의 주방을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옆에 휴지통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많은 가정에서 그렇게 합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다루고 휴지를 버리고 그래서 휴지통을 옆에 놓습니다. 얼마나 편리한가요? 하지만 이것은 구독자님의 식복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냉장고와 식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둘 다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냉장고는 신선한 음식이 보관되는 곳이고 식탁은 그 음식을 먹는 곳입니다. 둘 다 구독자님의 가정에 풍성함과 건강을 주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휴지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버려짐입니다. 불필요함입니다. 오염입니다. 이 둘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충돌합니다. 풍요로움과 버려짐이 충돌합니다. 신선함과 불결함이 충돌합니다. 구독자님이 냉장고 옆에 휴지통을 두면 풍수적으로 무엇이 일어날까요? 구독자님의 밥상이 더럽혀집니다. 아니, 물리적으로 더럽혀지는 게 아닙니다. 구독자님의 밥상의 기운이 더럽혀진다는 뜻입니다. 구독자님이 먹는 음식의 기운이 오염된다는 뜻입니다. 식복이란 무엇입니까? 식복은 만복 중의 으뜸입니다. 구독자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식복이 없으면 모두 흩어집니다. 구독자님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구독자님이 먹는 밥 한 끼가 구독자님을 지탱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구독자님의 건강도 나빠집니다. 구독자님의 가정도 불안정해집니다. 구독자님의 재물도 흘러나갑니다.
구독자님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구독자님의 아이가 밥을 먹을 때 그 아이의 눈에 휴지통이 보인다면 어떨까요? 아이의 무의식이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우리 집은 깨끗하지 않다. 우리 집은 불결하다. 우리 집은 버려진 곳이다. 이것이 아이의 심리에 각인됩니다. 이것이 아이의 자존감을 낮춥니다. 구독자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자님이 밥을 먹을 때 구독자님의 시야에 휴지통이 들어온다면 구독자님의 무의식이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불안정함입니다. 불안정함이 구독자님의 식사를 방해합니다. 구독자님의 소화를 방해합니다. 구독자님의 건강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삼재, 식복의 파괴입니다. 지금 구독자님의 주방을 보세요. 냉장고 옆에 휴지통이 있다면 지금 당장 옮기세요. 휴지통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가장 적절한 장소입니다. 아니면 주방의 반대편 냉장고와 멀리 떨어진 곳에 놓으세요. 냉장고와 식탁 사이에 절대 휴지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옮기셨다면 구독자님의 가족이 식탁에 모일 때 이제 그곳은 깨끗합니다. 신선합니다. 풍요롭습니다. 구독자님의 아이는 깨끗한 밥상에서 자존감을 배웁니다. 구독자님은 안정적인 밥상에서 희망을 얻습니다. 세 번째 흉물입니다. 냉장고에 절대 가족 사진을 붙이지 마세요. 구독자님의 냉장고를 보세요. 냉장고에 붙어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가족 사진이 있지 않나요? 보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지시죠? 하지만 이것은 구독자님의 가족의 명예와 자존감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풍수에서는 사진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사진이란 무엇입니까? 사진은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사진은 그 사람의 존경입니다. 사진은 그 사람의 명예입니다. 사진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구독자님의 가족 사진이 냉장고에 붙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독자님의 가족이 찬바람 속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구독자님의 가족이 습기 속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구독자님의 가족이 함부로 다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됩니다. 습기로 인해 사진이 망가집니다. 색깔이 바래집니다. 글씨가 번집니다. 이것을 풍수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구독자님의 가족이 천대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독자님의 가족이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독자님의 가족이 어디를 가나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삼재, 가족 간의 불화와 명예 상실입니다. 구독자님이 가정에서부터 구독자님의 가족의 가치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구독자님의 가족은 밖에서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풍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집에서 비롯된 기운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독자님의 냉장고를 보세요. 붙어 있는 사진들이 무엇입니까? 그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세요. 구독자님의 손으로 그 사진들을 보호하세요. 그 사진들을 새 액자에 넣으세요. 그 액자를 구독자님의 침실벽에 붙이세요. 거실의 명예로운 자리에 걸어두세요. 구독자님이 그렇게 하는 순간 무엇이 일어날까요? 구독자님의 가족이 다시 존경받기 시작합니다. 구독자님의 가족이 어디를 가나 대우받기 시작합니다. 구독자님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구독자님의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를 받기 시작합니다. 구독자님 자신이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진의 힘입니다. 사진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구독자님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흉물입니다. 냉장고 위에 절대 시계를 두지 마세요. 이것을 모르면 다 무너집니다. 구독자님이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구독자님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구독자님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구독자님의 가족이 무너집니다. 구독자님의 냉장고를 보세요. 냉장고 위에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TV 옆에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풍수에서 가장 위험한 배치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계와 냉장고는 절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계는 정확함을 의미합니다. 시계는 규범을 의미합니다. 시계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시계는 촉박함을 의미합니다. 위로 향하는 에너지입니다. 엄격한 에너지입니다. 딱딱한 에너지입니다. 냉장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냉장고는 여유로움을 의미합니다. 냉장고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냉장고는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냉장고는 여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래로 향하는 에너지입니다. 부드러운 에너지입니다.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이 둘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충돌합니다. 정확함과 여유로움이 충돌합니다. 규칙과 풍성함이 충돌합니다. 엄격함과 부드러움이 충돌합니다. 풍수에서는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계와 냉장고는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들은 서로를 방해합니다. 이들은 서로를 파괴합니다. 구독자님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위에 시계가 있는 집에서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가족 간의 다툼이 늘어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꾸만 싸웁니다. 부모와 자식이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불협화음 때문입니다. 그 공간의 기운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냉장고 위의 시계는 구독자님의 재물운을 파괴합니다. 시계는 시간의 상징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구독자님의 재물도 흘러갑니다. 구독자님이 번 돈이 자꾸만 빠져나갑니다. 구독자님이 저축을 하려고 해도 자꾸만 쓰게 됩니다. 구독자님이 모으려는 것도 자꾸만 흩어집니다. 10cm의 차이가 가난을 만들고 불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계와 냉장고의 거리, 바로 그 10cm가 구독자님의 가정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독자님의 냉장고 위를 보세요. 시계가 있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치워버리세요. 시계는 냉장고와 떨어진 곳에 두세요. 시계는 거실 벽에 건 것이 좋습니다. 침실의 벽에 건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 냉장고 위에 두지 마세요. 절대 TV 옆에 두지 마세요. 구독자님이 냉장고 위의 시계를 제거하는 순간 무엇이 일어날까요? 불협화음이 사라집니다. 구독자님의 가정에 평화가 돌아옵니다. 구독자님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구독자님의 재물운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구독자님이 번 돈이 구독자님 손에 남기 시작합니다. 구독자님의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시계가 사라진 냉장고 주변에서 구독자님의 남편은
더 이상 촉박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구독자님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시계가 없는 주방에서 구독자님의 자녀는 더 이상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구독자님의 가정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구독자님이 해야 할 것들이 명확합니다. 식물은 거실로 옮기세요. 휴지통은 화장실로 옮기세요. 가족 사진은 침실벽에 거세요. 시계는 냉장고 위에서 제거하세요. 이 네 가지를 지금 당장 실행하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구독자님이 이것을 하는 순간 구독자님의 냉장고가 깨어납니다. 구독자님의 재물의 통로가 열립니다. 구독자님의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제거한 후 구독자님이 해야 할 중요한 루틴이 있습니다. 이 루틴을 하지 않으면 다시 악화됩니다. 이제 구독자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루틴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구독자님이 치운 것도 다시 더러워집니다. 냉장고 정화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매달 한 번 정확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언제 하면 좋을까요? 매달 첫째 날 또는 보름날에 하세요. 구독자님의 달력을 보세요. 매달 첫째 날을 표시하세요. 그날에 이 루틴을 실행하세요. 준비물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깨끗한 천, 물, 그리고 소금 한 줌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구독자님의 집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세요. 먼저 냉장고 앞에 서세요. 구독자님의 양손을 모으세요. 구독자님의 마음을 정하세요. 구독자님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구독자님은 구독자님의 가정의 재물의 통로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에 천을 적시세요. 냉장고의 외부를 닦아내세요. 냉장고의 옆면을 닦으세요. 냉장고 위를 닦으세요. 한 점의 먼지도 남기지 마세요. 구독자님이 닦을 때마다 구독자님의 가정의 기운이 맑아집니다. 구독자님이 닦을 때마다 구독자님의 재물이 깨끗해집니다. 이제 냉장고 위에 소금을 한 줌 놓으세요. 소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금은 정화를 의미합니다. 소금은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소금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구독자님이 냉장고 위에 소금을 놓으면 구독자님의 재물이 보호됩니다. 구독자님의 가정이 보호됩니다. 이제 구독자님의 손을 모으세요. 구독자님의 마음으로 이 말을 3번 반복하세요. 내 냉장고는 깨끗하다. 내 가정의 재물은 흐른다. 우리 가족은 하나다. 이 말을 반복할 때 구독자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독자님은 구독자님의 가정에 새로운 기운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구독자님은 구독자님의 의도를 우주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루틴을 매달 한 번씩 하세요. 매달 첫째 날에 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구독자님이 치운 것도 다시 돌아옵니다. 구독자님의 나쁜 습관이 다시 생깁니다. 구독자님의 냉장고 주변에 다시 물건들이 쌓입니다. 하지만 이 루틴을 매달 한 번씩 하면 구독자님의 가정이 계속 맑아집니다. 구독자님의 재물이 계속 흐릅니다. 구독자님의 가족이 계속 하나로 유지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요. 구독자님이 구독자님의 공간을 정화할 때 그 공간의 기운이 바뀝니다. 구독자님의 공간이 바뀔 때 구독자님의 인생이 바뀝니다.
구독자님이 이 루틴을 하는 동안 구독자님의 가족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세요. 구독자님의 아이가 천을 잡고 냉장고를 함께 닦도록 하세요. 구독자님의 남편이 함께 선언문을 반복하도록 하세요. 구독자님의 가족이 함께 이 루틴을 할 때 구독자님의 가족은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정돈의 중요성입니다. 청결의 중요성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입니다. 이 루틴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독자님의 가정을 위한 거대한 투자입니다. 돈이 들지 않는 투자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구독자님이 이 루틴을 매달 한 번씩 하면 구독자님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독자님의 가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구독자님의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구독자님의 경제가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들을 다시 두지 마세요. 구독자님이 한번 경험하면 구독자님은 알 것입니다. 깨끗한 냉장고 주변이 얼마나 편한지를요. 정화된 공간이 얼마나 좋은지를요. 구독자님은 절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끝입니다. 구독자님이 해야 할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냉장고 주변의 4가지 흉물을 제거하세요. 이것이 구독자님이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구독자님의 미래를 시각화하세요. 눈을 감으세요. 지금 댓글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말을 적어주세요. 재물복 온다. 이 말을 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구독자님이 구독자님의 변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구독자님이 구독자님의 미래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구독자님이 우주에 구독자님의 의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병오년입니다. 강한 화호행의 해입니다. 지금 구독자님의 냉장고를 정화한다면 올해 안에 구독자님의 가정은 특별할 것입니다. 구독자님의 재물은 흐를 것입니다. 구독자님의 가족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구독자님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로 가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구독자님의 냉장고가 구독자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구독자님의 가정이 구독자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구독자님의 미래가 구독자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